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께서 태경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전에도 목 아프고 코 아프다고 했는데 아까 코스닥 진단을 해주실 때도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주도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이 그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일단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나요? 네, 당연하죠. 아, 쓰고 다니세요? 네. 네, 사실상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를 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목이 칼칼하고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관련 종목들은 웰크론이 좀 많이 갑니다. 마스크 관련 종목인. 근데 웰크론이 가고 나서 이제 마스크로 안 되겠다. 이제 실제 마스크가 끝나고 나서 종목이 간다 한다면 뭐가 가냐? 이제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좀 공기를, 집안에 있는 공기를, 왜 아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뭐 부모님이나 좀 할아버지도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청 관련 위닉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관련된 하츠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정말 미세먼지 관련, 황사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한다면은 그게 바로 인공강우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경화학이 바로 그 인공강우 관련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강우라는 게 뭐냐? 바로 아시겠지만 이 구름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뿌려서 직접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갈 수 있게끔, 미세먼지가 충분히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인공강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강우가 왔다. 사실상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물론 아직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강우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세먼지 관련주가 갈 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세먼지 관련주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가 테마주들을 본다 하더라도 수소차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종목들 본다 한다면은 남북교역주 갈 때까지 가면은 이제 정말 이슈가 없는 종목들까지도 조금만 엮여 있어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 만큼 갔다. 그럼 이제 오늘자에서 나왔던 위닉스라든가 하츠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 급등이란다면은 거의 마지막 구간이고 태경화학이 그 마지막 이 차를 탄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처음으로 인공강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한가를 마치고 바로 장 마감까지 해서 음봉으로 때려버리는 이 윗꼬리를 강하게 되면서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오늘자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구간에 물리셨던 분들이 오늘자에서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이 고점에 있는 사람들 다 팔 수 있게끔 더 올리겠는가?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인공강우를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점 이슈도 아니고 중국이랑 같이 진행하는데도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미세먼지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점에서 시작한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찍을 때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또 공동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우리가 마르스 전문가께서 하츠 굉장히 강조해 주셨거든요. 많이 네. 올랐다라고 했는데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를 좀 몰래 훔쳐봤는지 지금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하츠라는 종목을 오늘 뭐 가장 강력한 종목이었고 오늘 시장의 좀 주인공이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지금 피날레를 장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제도 그렇고 지난주서부터 미세먼지가 좀 굉장히 심했었죠. 뭐 목도 아프고 제가 세차를 하고 나오고 며칠 그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됐는데 차가 다시 좀 똥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짜증났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제 차트에서도 그렇고 종목들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발표했었던 뭐 저감 조치 이후에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그 별다른 내용들이 없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만한 그 솔루션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국민들한테도 막 이제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정부 측에서는 뭐 이제 강력한 멘트를 좀 뱉어줬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목들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쭉쭉쭉쭉 튀어나갔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주 안에는 뭐 아직 안 올라갔는데 너도 미세먼지 관련주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너무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종목들을 담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상승률을 보이고 눈에 보이는 테마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츠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와서 히든 스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다비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역대급 거래량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들,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츠라는 기업은 과거에 지금 소외를 많이 봤었다가 여기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규모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짱대 양봉을 키우면서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이제 미세먼지의 첫 번째 이슈를 받으면서 하츠라는 기업이 상방으로 이제 올라갔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거래량이 쭉쭉쭉쭉 줄어들면서 다시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빼놓고 있는 단계라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장기 이평선 위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지대 잡아놓고 꼬리 밟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준비와 에너지를 좀 응축시키고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 놨었죠. 우리는 항상 올라가고 날아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날아가야 될 종목이죠. 그럼 충분히 미세먼지 이슈가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책에 대한 멘트들이 기대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런 타점에서 충분히 미리 선취를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당연했었던 급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들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날아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츠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하고 차트에 대한 예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패턴들,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쉬어가는 구간들에서 이제 미리 선취, 그다음에 급등 시의 수익 실현, 이 패턴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3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역시 넥스트비티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생각보다 이 다비드님이 조금 저격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좀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인데 넥스트비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전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서 돌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제약바이오, 미국의 렉살이라는 투자사 이슈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저점의 매물대 구간입니다. 2060원 라인대고요. 2060원 손절가 안정적으로 잡으시면서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 고점은 상단의 매물대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2,500원까지 보시고 2,500원 돌파가 나와주면은 아마 충분히 3,000원 뭐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테마가 소진이 됐으니까 새로운 제약 테마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에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좀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 있는 차트가 이제 제약 업종 차트인데 사실 과거에 이제 코스닥과
코스닥과 같은 그림을 그렸던 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코스닥보다는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약주들이 잘 갈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내용도 시장의 상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그 빠그러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차익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수급을 좀 뺏어가고 있었던 강력한 테마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협주와 그다음에 제약주의 반대급부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특정 인물 관련된 정책 수혜주도 이제 재료가 소진이 다 되어버렸죠. 그다음에 수소차도 이제 부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최근에 반등을 했었던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회를 엿봤었던 제약주가 충분히 또 수급을 집중을 하기에 시키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그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제 뭐 3월달 상반기에는 제약주들이 좀 잘 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왜 우리가 제약주를 봐야 되냐면은 일정들이 좀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월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 3월 29일부터 해가지고 4월 3일까지는 미국에 이제 암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R&D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이 암학회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 일정을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제약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거기에 이제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뭐 최근에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업의 뭐 재무 구조와 상관없이 더 강하게 튀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적과 그런 그 방향성이 파트너링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3월 달에 나올 암학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R&D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수급들이 그 코스피의 대장주에서 빠져서 어디로 가나 하고 봤더니 연기금이 계속해서 제약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중소형 종목들까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이 제약주의 섹터와 테마와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CARTT. 제가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면역 관련된 거. 아,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상당히 좀 네, 업그레이드가 열심히 공부하고 되셨네요. 예전에 막 빅뱅 노래를 불러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그 다시 종목에 대해 내용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랫줄에다가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가장 잘 날아갈 수 있는 모멘텀, 당연히 이제 뭐 항암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암학회를 앞두고 종목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R&D 성과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카트-T라고 해놓은 거는 그 면역 항암에 관련된 그 새로운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한테서 세포를 추출을 하고 거기다가 이 유전자를 재조합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암세포랑 싸울 수 있게 좀 키워주고 다시 이제 재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트-T라는 이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면역 항암제 개발의 글로벌 트렌드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약주들, 나는 날아가는 제약주들, 상한가를 가는 제약주들 한 번씩 매매해봤어 하시면은 그 종목의 이제 특징주 이슈를 봤을 때는 딱 이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카트-T라는 내용들이 다 이제 좀 포진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를 이끌 때 그 중에서도 더 강하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이슈를 담고 있는 종목들에서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까지 면역 항암에 관련된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이 좀 추려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추려 주셔야 되겠어요. 가장 유력하다라고 싶은 거 한 종목만 추려 주시겠어요? 네,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많아지겠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카티 세포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말씀드린다 한다면 거의 뭐
혈액암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혈액에 직접 주사를 해서 그걸로 인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가장 뭐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카티세포 중에서도 바로 이 바이로메드에 대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가 최근 들어서 정고점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다 한다면 이번에 AACR 이슈와 카티세포 이슈를 받아서 간다 한다면은 아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바이로메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이외에 또 뭐 다른 종목이 있을까 물어본다 한다면은 2018년도에 이번에 이슈를 받고 급등 나던 종목이죠. 바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2018년도에 급등세가 대략 한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 왜 올라갔냐? 이 6천억 규모의 중국의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티세포에 대한 면역항암제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이슈를 받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찍어주고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준 부분이고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종목이 아닌가. 제넥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왜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수급에 메이저 수급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의 물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단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마는 그런 수급들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관계 순매수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기관 쪽에서는 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이 뭐 밀린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요즘같이 재미없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기관이 바닥권에서 수급들 잡아놓고 한 방에 올려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예제 종목들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빠른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무게감에 대비해서 이 종목이 뭐 단기간 안에 30%의 상승률들이 일주일 안에 이제 나왔던 이런 상황인데 이 종목도 보신다고 하면은 외인과 그다음에 포함한 기관계 그다음에 연기군들의 이제 그 순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무거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그다음에 어제 주인공이 됐었던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보신다고 하면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지난 1월 4일 날 하루 만에 24.61%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8% 정도의 상승,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12%, 그래서 이틀 만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최근에 올라갔었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기관계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한 방에 폭발적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종목보다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순매수의 연속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수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과거에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보다 그 배 이상으로 변동성을 한 방에 키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를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뭐 30% 이상의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종목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